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KNUBS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앞 공터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허수아비를 기억하시나요? 흉측한 모습에 학생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다 2024년 봄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 작년 12월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반복적으로 허수아비를 설치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에 대한 학교 측은 어떤 입장일까?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2023년 세종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2024년 봄 자취를 감추고 지난해 겨울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허수아비의 정체를 두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문을 통해 매일 등교하는 한 재학생은 아침마다 마주해야 하는 허수아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등교하다가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등교하면서 약간 안 보이게끔 고개를 돌려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국립대학교 정문인데 그런 흉물이 자리하고 있으면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 좀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과거 본교에 문의했을 당시 학교 측은 한민족 건물 신축 과정에서 인근 식당 주인이자 해당 부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소음과 분진 등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허수아비가 세워진 부지는 학교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항의 표시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KNUBS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허수아비를 세우는 주체는 한민족 교육문화센터 인근 식당 주인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는 어렵게 식당 주인과 연락이 닿아 철거 협조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지난해 겨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공주시 열린시장실에도 이 사안과 관련한 시민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 만큼 강제 철거를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은 식당 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협의를 통해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수아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UBS 고은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도서관 열람실이 콘트 KNU로 새 단장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결과물까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일유 기자가 전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가 학생들의 학습 편의와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도서관 열람실을 콘트 KNU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 측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해당 장소는 보존석으로 자료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낮고 공간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결과물 전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과감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대학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플랫폼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제2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이제 보관소라는 의미보다는 과정 중심의 공간이라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해당 공간은 동선, 집중도, 사용의 흐름까지 구성하여 세심한 부분들까지 고려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중을 발휘할 수 있는 1인실 독서실 모양을 띤 공간과 쉼터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고 해당 사고를 과정으로 이끌 수 있게 스튜디오, 편집회의실, 대형 회의실을 구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하여 고유의 의미를 잘 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콘트는 대학의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와도 호흡합니다. 국립공주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충남대 구성원, 그리고 충남과 세종, 대전 지역 주민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설 이용은 대학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창의의 장이 될 제2도서관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소식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되었습니다.
콘트의 대학 구성원과 지역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KNUBS 정일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교원 임용 시험에서 공주대학교가 499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작년 합격자 수인 365명에 비해 36.7%나 증가한 수준인데요. 그 배경엔 어떤 노력이 있었을지 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새학기를 맞은 공주대학교. 캠퍼스 곳곳에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소식은 바로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입니다. 올해 공주대학교에서는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며 교육계 안팎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6년 임용시험에서 공주대학교 학생 499명이 합격했습니다. 이는 작년 2025 임용시험 합격자 수인 365명에 비해 36.7%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유아 28명, 중등 427명, 특수 44명으로 이는 유아부터 중등, 특수교육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균형 잡힌 교원 양성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뉴스데스크에서는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임용 합격자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2026년 공주대학교 졸업생 유아 임용 합격자는 시도별로 강원 3명, 경기 6명, 경남 1명, 세종 2명, 전남 2명, 전북 1명, 충남 10명, 충북 3명으로 총 28명이 합격했습니다. 최근 유아교육과 임용 성과를 살펴보면 2023학년도 10명, 2024학년도 10명, 2025학년도 24명의 합격자를 배출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처음 응시한 시험에서 바로 합격하는 초수 합격자가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첫 도전에서 합격을 이뤄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가 지닌 교육적 역량과 학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종 지역에서는 수석과 차석을 모두 공주대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며 지역사회와 교육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수석 합격자인 졸업생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준비 과정과 합격 비결을 짚어봤습니다. 저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학과에서 지원해주시는 과독서실 이용하면서 매일 과독서실에 출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 수기집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작은 공책이나 노트에 저가 안 외워지던 개념 같은 거 적어두고 오다 가다 읽으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고, 포스트잇에 여러 개념이나 이런 거 적어두고 제 과독서실 책상에 붙여두면서 좀 공부 집중 안 될 때나 그럴 때 여러 번 들여다봤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임용은 너무 긴 과정이라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혼자서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그 과정들을 버텨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과독서실에서 함께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과 동기들의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들과 함께 이겨냈다고, 극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만약에 너무너무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주변에 도움을 언제든지 청하면서 좀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말고 스스로 다독여주면서 1년을 잘 완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수 합격 사례가 임용고시 준비 과정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임용 환경 속에서 예비 교사들의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됩니다. KNUBS 서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강을 맞이한 캠퍼스에는 다시 활기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낯선 신입생부터 일상으로 돌아온 재학생과 복학생까지 학생들의 이야기를 최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겨울에 텅텅 비어있던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북적이고 봄바람과 함께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각오가 교차하는 공주대학교 신강 캠퍼스에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일반사회교육과로 새롭게 입학하게 된 김성범입니다. OT에서 저희 과는 뻔선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듣고 공주를 보니까 진짜 맛있는 맛집이 많더라고요. 한번 뻔선과 함께 맛집을 좀 부셔보고 싶었던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번 주였는데 과잠을 입고 제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남아요. 아, 나도 이제 진짜 북한 대학생이구나.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전공학부 26학번 성년호입니다. 아직은 근데 개강이 좀 실감은 안 나고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좀 바쁜 일상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학교 다니는구나까지밖에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사 능력 자격증을 꼭 이번 학기 안에 따고 싶고, 네, 제가 따고 싶은 자격증 2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일본어 자격증도 이번 학기 안으로 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 2, 3학번 오현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거진 2년 만에 오거든요. 근데 많이 바뀐 것도 있는데 많이 또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익숙한 기분이네요. 네. 네. 솔직히 복학생 하면 다들 아저씨 거리잖아요. 그런 이미지 좀 없애고 좀 많은 학년 친구들이랑 이제 좀 거리낌 없이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재밌는 대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설렘과 각오를 안고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과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에서 다시 시작의 마음을 알리는 복학생들. 그 사이 재학생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강의와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고동문학과 2, 3학번 조혁신입니다. 이제 방학 때는 좀 심심해서 약간 개강해서 빨리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많이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부럽고 저도 신입생이었을 때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올 A뿔 맞고 이제 무탈하게 학교 생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시작의 설렘으로 누군가에겐 돌아온 일상으로 다가온 개강. 개강의 설렘은 서서히 익숙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캠퍼스. 설레는 마음을 지니고 저마다의 색깔로 채워질 이번 학기를 기대해봅니다. KNUBS 최민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내 커피숍 프린세스가 생두를 비롯한 원보 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일부 메뉴의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200원, 그 외 음료는 300원 인상되었으며 공주 밤빵 또한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공주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로 결제 시 상시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6 KNUBS 홍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마루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홍보전은 미니게임을 통해 학우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다양한 상품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24일과 25일 열린 동아리 문화제 또한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동아리 부스 운영을 비롯해 스탬프 투어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학우들에게 각 동아리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보건진료소에서는 월 20만 보를 걸으면 상품권을 증정하는 KNU 겉주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28, 29일 공주시에서 400년 공주 인절미 축제가 개최됩니다. 공산성, 용당길, 산성시장, 세 구간을 돌며 미션에 참여하면 기념품이 증정되고 인절미 디저트 경영대회, 떡매치기, 인력거 체험 등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